당신의 말버릇 목록을 만들어라.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소 자신의 말버릇부터 점검하는 것이다. 당신이 언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평소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적어보기 바란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무엇인가? 가족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 라고 인사하는가? 세면대 앞에서 혹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향해 뭐라 말하는가?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렴이라는 인사는 하는가? 직장에서는 또 어떠한가? 상사, 부하 직원, 동료, 거래처 사람 등 상대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다를 텐데 이때 공통되는 당신만의 특징이 있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혹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일을 마치고 한숨 돌릴 때, 내일도 열심히 일하자는 기분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인가? 그 밖에도 친구나 지인과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말, 연인과 데이트할 때 하는 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는 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 싸울 때 하는 말,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화가 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 등에 대해서도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본다. 또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거나 밤에 휴식을 취할 때 그날 몇 번이나 고마워라는 말을 했는지 돌이켜보기 바란다. 당장 좋은 말버릇을 들이는 게 어렵다면 평상시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말은 아끼지 말고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 살면서 이 세 가지 말만 잊지 않고 있어도 인간관계가 유연해지고 당신 삶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고마워, 사랑해, 행복해. 완성된 말버릇 목록을 점검하라. 당신만의 말버릇 목록이 완성됐다면 그것을 점검하라. 목록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은 각각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을 조사해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잘 잤어? 푹 잤더니 개운하네. 잘 다녀오겠습니다.처럼 밝은 느낌을 주는 말은 긍정어고, 피로가 덜 풀렸어. 오늘도 출근해야 하나? 가기 싫은데. 같이 기운 빠지는 말은 부정어다. 제게 맡겨주세요. 네, 기꺼이 하지요. 고맙습니다. 같은 적극적인 말은 긍정어고, 안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요. 매번 죄송합니다. 같은 소극적인 말은 부정어다. 할 수 있어. 예뻐. 진짜 맛있네. 와 같이 기분을 북돋는 말은 긍정어고, 못해. 안 예뻐. 그다지 맛이 없네. 와 같이 기분을 가라앉히는 말은 부정어다. 이러한 말의 원칙을 기억해 두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말버릇 목록에서 부정어보다 긍정어가 많을수록 바람직한 언어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을 표현하는 말을 긍정어만으로 구성하는 사람은 말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런 내가 되고 싶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이미지가 명확하므로 그에 걸맞은 좋은 말을 계속 사용하면 정말로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부정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럴 경우 긍정어와 부정어의 비율이 7대 3을 넘기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면 상대방이 듣기에 괴롭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입 밖에 낸 부정어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부정어를 가급적이면 긍정어로 바꿔서 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가령 날씨가 나쁘네요는 구름이 꼈네요로, 말을 해도
들을 생각조차 안 해를 내 말에 좀 더 귀 기울여 줬음 좋겠어로. 돈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네를 지금은 가진 돈이 조금 모자라니 다음에 사자 라고 바꿔 말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 방식을 바꾸면 부정적인 말도 충분히 긍정적인 말로 바꿔나갈 수 있다. 도저히 무리야 라고 처음부터 부정하지 말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자 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말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걸 일이라고 했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꾸짖기보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군. 조금만 손을 보면 훨씬 나아질 테니 힘내게 라고 격려하는 편이 말을 한 본인이나 말을 들은 상대나 훨씬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 데이트 약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일정이 꽉 차서 만날 수가 없어 라고 거절하기보다 내일은 넉넉하게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내일 만나자 라고 제안하면 앞으로도 두 사람의 연애는 더욱 순조로울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눈에 보일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말하는 습관을 바꾸면 내 이미지가 몰라보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 그 이미지에 걸맞은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말해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부정어를 긍정어로 바꿔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할 수 없을 거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앞서진 않는가? 그럴 때 다음 주문을 외우고 마음속에 새겨라. 당신 안에 시작하는 용기가 절로 생길 것이다.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평범한 일들을 모두 행복한 말로 연결하라.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와 같이 고마움을 말로 전하는 습관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든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자신과 가까운 존재일수록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 처음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고마워라는 말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우리 집에서는 나와 아내, 아이들 모두가 서로 개별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살고 있다. 그러기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말로 표현한다. 바쁠 텐데 고마워, 수고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도록 의식해 왔기에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또한 나는 집에 있을 때 자주 혼잣말을 한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좋았어, 해보자이다. 힘차면서도 따뜻한 말투로 나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곁에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들에게도 들리도록 말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도 좋았어, 해보자 라고 말하면 모든 일이 참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처럼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뇌와 친해지는 것이다. 이 효과는 절대적이다. 항상 발현 유전자, 승자 유전자를 활성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처음 하는 말은 대체로 잘 잤다, 기분도 컨디션도 최고야 이다. 거의 매일 개운한 기분으로 눈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실제로 좋은 예감이 드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좋은 예감이 들어 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말을 한 본인은 잊어버리더라도 뇌가 좋은 예감이란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며 좋은 답을 찾아낸다. 이것은 뇌의 유지 관리에 매우 효과가 있다.
뇌 속의 모세혈관을 넓혀서 혈의 흐름을 원활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그 결과 의욕이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베타 엔도르핀 같은 쾌감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력을 높인다.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는 쾌감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 충실한 인생을 살며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은 모두 쾌감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매일의 평범한 일들을 전부 행복한 말로 연결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생활 방식이다. 일할 때도 행복한 말만으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 아이디어 정말 좋은데? 앞으로는 반드시 잘 풀릴 거야. 성공할 게 틀림없어.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며 그 감동을 말에 담아서 상대에게 전한다. 그러면 그것이 주위 사람들을 움직인다.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멋진 아이디어나 기획을 가지고 와서 나를 놀라게 한다. 긍정적으로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내자 라고 소리내어 말하면 정말로 보람 있는 일감이 찾아오고 매력적인 사람들과 만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이란 그런 만남을 만드는 무대이며 그런 일을 해내는 즐거움은 제일 좋아하는 놀이와 맞먹을 정도임을 나는 실감하고 있다. 오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이 주문의 말을 여러 번 소리내어 말해보자. 말하는 동안 쾌감 호르몬이 작용하여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가 될 거야. 목적, 꿈, 희망은 가장 좋은 묘약이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했던 사람도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망가져 버린다. 정도가 심하면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목적이나 꿈, 희망이 분명한 사람은 영양학이나 보건학적으로는 병에 걸릴 것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살아간다. 이는 곧 인생에서 확고한 목적이나 꿈,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헤브라이의 왕 솔로몬은 희망보다 좋은 묘약은 없다라고도 했다. 나는 벌써 수십 년에 걸쳐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있다. 나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지만 세포가 좋아하니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깅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효용이 있다. 조깅을 할 때는 뇌에서 쾌적함을 증폭시키는 쾌감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이 중 하나인 베타 엔도르핀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며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같은 조깅이라도 누가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서는 이 쾌감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마지못해 달리면서 너무 힘드네 라고 생각하면 몸 상태는 오히려 악화된다. 때때로 조깅 중에 돌연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마도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억지로 생각하며 무리하게 달렸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강제된 운동은 불쾌감뿐만 아니라 강한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한다. 이때 뇌에서는 흥분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호르몬인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 이런 종류의 호르몬이 매일 날뛰도록 내버려 두면 근육과 신경계가 손상되며 최종적으로는 면역력 상실로 이어진다. 이런 메커니즘은 조깅뿐만 아니라 학습, 노동, 식사 등의 인간 활동에 똑같이 적용된다.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 라는 옛말이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쾌적하게 임하느냐, 마지못해 혹은 억지로 강요받아서 임하느냐에 따라 생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정반대가 된다. 나는 회사 임원이었던 63세에
완성시키고 싶은 연구 논문이 있어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당시 나는 여타 대학원생처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대학원을 수료할 때까지 3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 3시간 동안 연구와 논문 집필에 몰두했다. 그리고 6시부터 조깅을 시작하고 7시에 집에 돌아오면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회사에 출근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한 덕분에 새벽에 하는 3시간의 공부가 낮에 6시간을 공부하는 정도의 효율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다. 제일 큰 문제는 체력이었다. 대학원에 가서 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은 고작해야 한 달에 한두 번이었기에 별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나는 회사 업무가 끝나면 8시쯤 귀가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10시 반에서 11시쯤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했는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 패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으니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나는 3년 동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했다. 그건 바로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기쁨 속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로 일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과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힘들지 않다. 인간의 몸이 쾌적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실감한 3년이었다. 매 순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은 절대 병들 수 없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주문부터 소리내어 말하라. 아마 모든 순간이 즐거움의 연속일 것이다. 매 순간순간이 난 너무 즐거워. 습관처럼 말하다 보면 어느새 이뤄진다. 말버릇의 효과는 말을 한 순간 곧바로 나타난다. 좋았어. 일단 해보자. 괜찮아. 반드시 할 수 있어. 내 미래는 언제나 밝을 거야. 처럼 긍정적인 말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침체됐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활기를 되찾으며 모든 일이 놀랄 만큼 원활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도 달라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인생도 말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꾸준함은 무엇보다 강한 힘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말버릇의 위력도 습관으로 삼아 오래 계속할 때 한층 강력해진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하루 1분, 인생을 바꾸는 긍정의 주문을 매일 소리내어 읽고 일상의 여러 상황에 대입해서 말해보길 바란다. 그러다 보면 좀 더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일상의 말버릇으로 삼길 바란다. 많이 말할수록 그 말대로의 현실이 펼쳐진다. 또 우연히 머리에 떠오른 멋진 말이나 책을 읽다가 얻은 감동적인 말 등은 기억해 두었다가 말버릇 목록에 추가하길 바란다. 나 역시 나만의 사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방대한 말을 저장해 왔다. 그것을 뇌 속에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꺼내 사용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늘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길 권한다. 결국 말의 은혜를 받는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그 말을 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좋은 말을 사용하면 기분도 인생도 좋아진다. 이 말을 진심으로 믿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열심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